인생은 여유롭게, 텃밭은 정직하게. 안녕하세요. 정직한 텃밭입니다. 똑같이 심은 들깨인데 어떤 밭은 키만 멀대같이 크고 정작 깨는 몇 알 안 달리고 어떤 밭은 키는 작아도 가지마다 깨가 토실토실 맺힙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치기 한 번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들깨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순치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들기름이 참기름 다음이었지만 요즘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참기름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은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더 비쌀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산이라고 산 들기름에 중국산이 섞인 경우가 많다 보니 농사 짓는 분들은 적게라도 직접 들깨를 심어 기름을 짜 드시곤 합니다. 저희도 올해 감자를 수확한 자리에 6월 17일 들깨를 심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가늘고 작은 모종이라 제대로 자랄까 걱정했는데 40일이 지난 지금은 80cm 넘게 잘 자랐습니다. 몇 해 전에는 너무 가물어들까해가 자라지 못해 애를 태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마철에 비가 자주 내려 이렇게 키가 크게 자랐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용어 하나만 짚겠습니다. 순치기란 줄기 맨 위의 생장점, 즉 자라는 끝순을 잘라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식물은 원래 맨 위 끝순이 자라는 동안에는 그 힘을 위로만 씁니다. 그런데 끝순 하나만 잘라주면 위로 가던 힘이 옆으로 돌아 마디마다 곁가지를 새로 냅니다. 이것이 바로 순치기가 수확량을 늘리는 원리입니다. 이 차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이 전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왜 순치기를 꼭 해줘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쓰러짐 방지입니다. 들깨가 너무 크게 자라면 키만 멀대같이 올라가 장맛비와 바람에 그대로 픽 쓰러져 버립니다. 한번 쓰러진 들깨는 다시 일으키기도 어렵고 땅에 닿은 줄기가 무르거나 깨가 떨어져 손해가 큽니다. 순을 쳐 키를 낮추면 이런 쓰러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수확량 증가입니다. 순치기를 하면 가지 하나에서 다시 2개, 3개로 곁가지가 계속 번져 나옵니다. 곁가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깨가 달릴 자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는 작아도 옆으로 풍성하게 퍼진 들깨가 훨씬 많은 깨를 맺습니다. 순치기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가을 수확 때 그 양이 2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셋째 이유는 덤입니다. 잘라낸 순은 그냥 버리지 않고 깨십쌈이나 여러 요리 재료로 먹고 많으면 장아찌를 담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치기 한 번이 이렇게 쓰러짐 방지, 수확량 증가,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3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언제 잘라 주어야 할까요? 순치기는 2번 치는 방법과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 치는 분들은 들깨가 40cm쯤 자랐을 때 한 번 치고 그로부터 20일쯤 뒤 50에서 60cm가 됐을 때 또 한 번 잘라줍니다. 생육 환경이 좋다면 이렇게 2번 쳐주는 쪽이 격가지가 더 많이 나와 수확량이 한층 늘어납니다. 반대로 전업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노동력을 줄이려고 한 번에 끝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들깨가 60cm쯤 자랐을 때 윗부분을 한 번에 쳐줍니다. 핵심은 너무 크기 전에 50에서 60cm 사이에 잘라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들깨는 장맛비가 계속 와서 손댈 틈이 없어 80, 90cm까지 자라버렸고 결국 비바람에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늦어 쓰러진 상태라도 순은 반드시 쳐주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잘라주면 그 자리에서 곁가지가 2개, 3개씩 번져 나옵니다. 그냥 두면 비바람에 깨가 떨어져 버리지만 순을 쳐주면 키가 낮아지면서 다시 새 가지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라주어야 할까요? 방법은 심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 농장처럼 면적이 작을 때는 가위나 손으로 맨 위 생장점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잘라줍니다. 끝순만 톡 끊어주면 됩니다. 반면 전업으로 넓게 심은 분들은 일일이 손댈 시간이 없어 낫이나 예초기로 윗부분을 무작위로 쳐내기도 합니다. 면적에 맞게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치기를 한 다음에는 웃거름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비료나 칼슘이 든 비료를 포기 사이에 한 줌씩 뿌리고 흙으로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야 새로 나오는 곁가지가 힘차게 자라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순치기를 마치면 키가 작아져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옆으로 곁가지가 무성하게 퍼지면서 가지마다 깨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들깨는 심는 간격도 수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땅이 넉넉하다면 두둑의 한 줄로 포기 사이를 넓게 띄워 심으십시오. 그러면 곁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알이 토실토실한 깨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반대로 저희처럼 심을 땅이 적으면 촘촘하게 심게 되는데 그만큼 포기당 가지수는 줄어듭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만큼 간격을 넓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는 시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잎을 먹기 위한 들깨는 초봄에 심지만 기름을 짜기 위한 들깨는 6월 중순에 모종을 심고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심으면 됩니다. 들깨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애써 두둑을 만들지 않아도 듬성듬성 심어두고 비료만 2차례 뿌려주고 비가 종종 내려 수분만 채워지면 알아서 잘 큽니다. 그래서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분께도 들깨는 실패가 적은 키우기 쉬운 효자 작물입니다. 그만큼 손이 덜 가면서도 효자 노릇을 하는 작물이 바로 들깨입니다. 다만 순치기 한 가지만큼은 꼭 챙겨주셔야 제값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가의 순치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하느냐? 키를 낮춰 쓰러짐을 막고 곁가지를 늘려 수확량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언제 하느냐? 50에서 60cm 사이에 너무 크기 전에 잘라 주십시오. 늦었더라도 반드시 쳐주셔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하느냐? 작은 텃밭은 가위나 손으로 끝순을, 넓은 밭은 낫이나 예초기로 잘라주고 마친 뒤엔 웃거름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아직 들깨를 가꾸어 보지 않으셨다면 내년에는 꼭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짠 고소한 들기름의 맛은 사 먹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맛보시면 왜 농부들이 적게라도 직접 들깨를 심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들가에 순치는 방법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에도 정직한 결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텃밭이었습니다.